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보면, 이제 지금 오늘 또 이제 출렁했는데, 대북 관련 이슈가 이제 뭐, 외국 언론에서,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투심을 좀 흔들었던 걸로 보이고요. 바이오는, 이제 한국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섹터만, 한국이 제일 비싸다. 전 세계에서. 그럼 당연히,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심하게 껴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바이오 외의 섹터는 그냥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평가가 보통 보면, 한국은 뭐 평균 PER이 전 세계가,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또 이제, 내일이나 언제 시간 봐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지수가, 출렁거릴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집을 해가고, 우리는 이제 포지션을 주식 비중, 70%는 이제 유지로, 유지 대응하는 걸로 포지션을 바꿨어요. 기존에는 이제 50%였죠.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고, 북한에 관련 모멘텀이 이게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70%에서 주식 비중 이제 90% 정도 이제 유지 대응을 하면서 나머지 현금은, 최대한 보유를 해서 이제 시장이 추세를 돌려서 간다 할 때 회원분들한테 포지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대동스틸, 뭐 요즘 가스관, 이제 후발주죠? 가스관 테마, 이제 북한 테마, 이제 후발주예요. 후발주인데 이제 우리가 추천을 했던 자리하고 보유했던 자리,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는 이 종목을 샀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게 진짜 투자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수익은, 따라오는 거다. 내가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그 중에 이제 먼저 수익 줄 놈들이 주고, 하면서 수익은 항상 운으로 따라오는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00% 종목들. 이제 그 전에는 커뮤니티가, 언급을 했고, 우리가 막 담았던 종목들 중에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던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회원분들이, 뭐 이제 2개, 3개, 많이 가지신 분들은, 초기 회원분들은, 5개씩, 이렇게 100% 이상 수익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오고 있죠. 투자도,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수집 개념으로 하면 돼요. 100%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제 시스템은 항상 100% 수익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냐? 복리 기준. 100% 됐는데, 내가 투자 원금을 100% 관해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수익을 확대를 해줄게. 이 종목이 수익을 확대를 해준다 그러면, 자, 계좌에 이제 복리가 입혀지는 거죠? 수익금이 수익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100%라는 수익을, 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계좌 수익률은, 빠르게 늘어난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회원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뭐, 바투님, 121%. 이제 이거 수익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산 규모에 맞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병주님, 뭐 이제 100% 수익, 여기 보면은, 소나무님은 2개 있었는데, 이거 코아스템은 다음에 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소나무님은 삼보모터스 있었고, 대동스틸, 그리고 우리기술. 이렇게 해서 100% 수익 종목, 3종목씩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죠. 자, 보겠습니다. 대동스틸 일봉 차트로 추천 자리를 한번 볼게요. 이 초록색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렸다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때 추천을 했던 이유는,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일단 저평가 부분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PBR이 거의 뭐 한 0.6배, 0.7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북한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에, 가치주들이 못 움직이고 경협주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경협주들이 먼저 부각을 받으면서 막 날아갔죠.
우리가 단기 포지션으로 경협주들도 사실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 바닥에서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북한이 했던 코멘트들에 신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 움직일 때. 그래서 다 내다 팔았더니 북한에서 핵폐기 발언이 나오면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모멘텀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테마는 북한이 그동안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과거 김정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포지션처럼 말 바꾸기 포지션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진행이 돼간다 그러면 핵을 포기하고 안 하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일단 경제 개방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발맞춰 간다 그러면 경제를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종전 협상을 맺게 되고, 이제 전쟁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휴전국가인데 종전 협상을 맺게 되고, 핵 폐기는 지금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 부분으로 이제 흔들리게 되면 담아도 될 것 같고, 일단 거기에서 경제 개방을 북한이 해가는데 뭔가 불리한 부분들이 보이면 부분적으로 이제 핵을 폐기하는 뉘앙스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기술력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완전히 핵폐기를 북한도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핵폐기를 딱 했으면 이라크가 딱 보이죠. 이제 뭐 이라크나 중동 같은 데 보면 핵폐기 한다 그랬다가 이제 막 미국한테 두들겨 맞으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핵 같은 거 안 갖고 있고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갖다가 폭탄 던져버리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김정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질 끌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좋았다 안 좋았다는 흐름들이 보이겠지만, 그럴 때마다 출렁출렁 거리겠지만, 이제 실적에 받쳐주고 진짜 가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장기 포지션을 지금 계속 취해가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준 2018년도 19년도에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줄 종목들이 시장에 거의 널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적립계좌 운용 회원분들이 현금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불안 요인들이 보여서 1차, 2차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었죠. 이제 이 구간 보면은 매도 사인 드렸던 구간 보면 거의 근접했을 때, 전에 있던 고점과 근접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뭐 한 60몇 프로 수익 구간 한번 드렸었고, 여기서 한번 튀었을 때 눌렸다 갈 거다 그래서 30몇 프로에서 일정금 남기고 매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샀으면 이제 뭐 30% 수익 구간이면 130만 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00만 원 남기고 매도하는 거죠. 이렇게 사인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인대로 그렇게 분할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수익이 그냥 보유했던 분보다는 작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분할 매도 사인 드렸던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자 지금 그냥 가져가셔서 이제 100% 구간에 절반 매도 한 분들은 이제 원금이 나왔으니까 그냥 수익이 확대되는 구간들이 나오면 계속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면 되겠죠. 자, 월봉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진입 포지션이 어디냐 보면은, 과거에 보면 이제 17, 18 15년도 16년도 초에 이제 진입 포지션이 한번 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12년도에도 진입 포지션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년도, 15, 16년도에 진입 포지션이 있었는데, 그리고 진입 포지션이 없었고, 제 기준에는 이제 고점을, 월봉상 이제 고점을 뚫어내면서 이제 눌림목 구간에 이때 저평가 부분에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기 때문에 뭐 이제 자신있게 진입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한두 달, 뭐 두 달, 세 달 만에 이렇게 튀었던 거는 운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게 밀리다가, 이게 만약에 북한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해놓고 뭐하고 했었으면 이 종목은 그냥 가치대로 움직였을 종목이란 말이에요. 저평가가 확대돼서 4,000원 미만까지 빠졌다가
여기에서 뭐 이제 한 1, 2년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야, 북한에 대한 가스관 테마로 엮이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 북한에서 이제 핵 폐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코멘트를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심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미리 끌어올렸다. 이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건 진짜 수익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가져다 주는 수익인 거죠. 우리가 진입한 자리에서 5개월에서 길게는 2년도 쉴 수 있는 자리였다. 다만 우리가 진입 목적은 맞았어요. 이제 북한에 대한 북한이 이제 경제 개방으로 들어서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관 테마 이제 후발주를 찾아서 진입한 건 맞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사인을 드리고 진입했던 이유는 물론 목적은 거기 있었지만 이런 부분 북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강하게 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5개월 2년 쉬었다 움직인다 그래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던 자리가. 그러니까 항상 수익은 운이고 운이 잡았을 때 이제 끝까지 확대할 수 있는 포지션을 고민을 해야 된다. 끝까지 확대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은 버블 구간입니다. PBR이 1배 이상 넘어갔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폭들도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그 자체는 그냥 버블인 거예요. 이 버블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지금 뭐 셀트리온이 버블 확대한 것처럼 버블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일단 적정가치 기준에서 적정가치보다 버블이 확대됐을 때는 이제 항상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버블 구간부터 무조건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0만원부터 분할 매도 포지션인 거예요. 왜? 10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거는 고평가니까 버블 구간으로 보면 되니까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받는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심하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10만원부터 지금 40만원 구간까지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맞았다는 거죠. 자, 2,000원, 3,000원, 2008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10만원부터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이거는 가장 좋은 뭐 수익으로 가장 좋은 건 40만원에 빡 때려 파는 게 좋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간다 못 간다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버블 구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다 해도 리스크가 없죠. 나중에 기업이 실적을 확대를 하고 이게 눌림을 잡아서 기술적인 자료로 보면 6,000원 미만 구간 오면 또 좋은 포지션이 나옵니다. 근데 6,000원 미만 구간 왔을 때 가치 분석을 해서 이게 가치적으로 매력이 없으면 진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치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러면 6,000원 미만 구간에선 또 이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항상 이렇게 포지션 대응을 할 땐 수익이 크게 확대될 때는 그건 운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저평가 구간에 사서 시간을 투자하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 매출이 2016년도에 비해서 크게 확대되는 부분들이 보여졌어요. 자, 당기 수준이 올라가고 이때 시총이 600억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한 10% 구간 나오죠. 그럼 PER이 거의 한 9배, 10배 정도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PER은 낮아지고 또 이제 저평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을 받는 거죠. 근데 현재 시총을 보면 어때요? 현재 시총은 지금 900억이란 말이에요. 현재 시총은 900억이면 PR은 거의 뭐 13배, 14배 온 거고 PBR 같은 경우도 자산 가치를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산 가치가 600억이었는데 시총이 900억이면 PBR이 1.45배 정도 왔잖아요. 저평가 매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고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유보율, 부채비율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의 건전성, 안전성 같은 거를 이제 체크하는 지표니까 그렇다 치고 ROE를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만 ROE 보면 얘가 성장을 굉장히 2016년부터 이제 빠르게 해가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실적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PBR은 이제 14배,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편입할 때는 테마를 목적으로 두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치가 저평가 매력이 있는 구간이었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수익은 항상 운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수익이 실력이라 확신하는 자체가 이미 하자예요. 그러니까 초보라는 거지. 내가 뭐 100% 수익 보고 200% 수익 보고 했으면 이제 주변에다 이렇게 수익 받다 자랑하고 할 정도 되면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투기꾼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자, 대동수트 수익 여정만 이제 살펴봐도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간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과의 협상 부분이 이렇게 급물살을 탈지 몰랐기 때문에 경협주들을 다 단기 포지션에 치우고 던졌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이 불안한 조정 국면이었기 때문에 언제 폭락이 나올지 모른다는 관점이었던 거죠. 근데 핵폐기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만들어 갖고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급등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 급등을 만들어가는 구간에서 그걸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정도 포지션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이태만 이제 확산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철도, 가스관, 이런 후발주들을 이제 현재 가치를 분석을 해서 이제 편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북한과의 협상 부분이 급물살을 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려서 이제 완성되었을 수익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익이 바로 확대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더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테마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는 운이 좋았다는 거죠. 자, 다만 이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현재 가치로 리스크를 판단을 한 다음에 리스크가 작고 이제 성과가 높아 보인다, 기대가 된다 그러면 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저평가 구간에서 투입했는데 이게 당장 시장에서 소외된다 그래도 무슨 상관이냐고요. 주가가 빠져주면 저평가가 확대되는 거잖아.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가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면 던져야 되겠죠. 그거는 수익률에 관계없이 던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뭐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얼마가 찍혔다 그래도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투자는 정말 간단한 거라는 거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그 괴리를 이해를 하고 그 사이에서 투자 포지션을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의 가치, 미래 가치 이 사이에서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괴리가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항상 어떻게 보면 복리를 기준으로 저는 잡고 있는 거고 우리 시스템에도 그렇게 입혀 있는 거죠. 대동스틸을 이 종목을 이제 추천을 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항상 수익이라는 거는 운이 작용해야 나한테 오는 거다. 이렇게 큰 수익이라는 거는 운이 작용해야 나한테 오는 거라는 거죠. 운을 잡으면 놓치지 말고 그 운이 닿을 때까지 보유하면서 나누어 파는 과정을 반복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회 요인이라는 거는 항상 많아요. 우리가 바이오 같은 거 한 개도 못 먹고 뭐하고 했어도 이제부터 과거 2017년도 1년을 보면 그때는 이제 뭐 시스템도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수익을 확대하는 종목들을 많이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되는 수익이 크게 나온 뭐 카카오라든가 무슨 OCI 뭐 메디포스트 이런저런 종목들을 다 놓쳤었죠. 예를 들어 뭐 10개, 20개고 30개고 계속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는 건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기회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내가 놓친 수익은 내게 아닌 거야. 지금 앞으로 나한테 이런 수익들이 계속 입혀질 거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깨우치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내 계좌에 100% 이상 종목들이 1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 이렇게 쌓여갈수록 내 계좌의 복리는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로는 이런 수익을 확대를 계속 해가지고 할 수가 내 계좌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장기 포지션을 취해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제가 편입하는 종목들 자리들을 보세요. 자리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자리에서 밀려서 20-30% 빠진다 그래도
이게 무슨 리스크겠어요. 이런 위에 있는 자리에서 20, 30%가 빠지면 이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이런 데 따라잡아서 요런 데 따라잡아서 빠지면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들은. 그런데 이게 충분히 눌려가지고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20, 30%가 빠지든 50%가 빠지든 리스크가 그렇게 걱정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기업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기업 가치가 무너졌다 그러면 20, 30%가 빠지든 50%가 빠져있든 여기서 기업 가치가 무너져 있다 그러면 던지는 게 맞죠. 근데 기업 가치가 무너지지 않고 빠진 거는 그냥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출렁인 거라고. 이만큼 빠졌으면 더 많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100% 수익 이상 수익을 수익 인증을 해준 회원분들 자료로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갈 건데, 편입되어 있는 자리를 보세요. 이 자리에서 샀든 이 자리에서 샀든 이 자리에서 샀든 이 자리에서 샀든 이게 시간을 5개월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사서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그럼 움직일 때 금방 움직여버리잖아. 움직일 때는 2달이니까 100% 나와버리잖아요. 항상 이런 포지션을 기억을 하고, 내가 이때 당시에 이때 움직이지 않을 때 막 바이오 날아가고 뭐하고 해서 이거 날아가는 거 보이니까 막 움직이는 것도 보여. 바이오 종목도 이것 되도 않는 종목도 막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 나는 가치 판단을 해서 가치 분석을 해서 이런 자리에 진입을 했는데, 이건 무슨 가치고 뭐고 있도 없고 한 기업들이 막 보니까 날라가 막 상한가 가고 맨날 10% 20%씩 수익 나고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견디다가 못해갖고 2개월 3개월 무슨 1년 이거 못 기다려갖고 이거 낼름 팔아가지고 그거 따라잡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런 꼭지 자리에 물려있고 막 뉴스 나고 하는 거 따라하는 이런 꼭지 자리에 물려있고, 내가 손절 잡고 이제 팔고 나갔던 종목 보니까 막 100% 200% 이렇게 날라가 있는 거라고. 항상 가치 판단에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현재 가치는 항상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투자하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는, 저평가 확대되고 좋은 구간들은 다 요런 자리예요. 차트를 보지 않고 그냥 가치만 봐도 보통 다 요런 자리라고. 얼마나 좋아 이런 자리. 과거에도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기회를 줬잖아요. 요때도 있지. 요때부터 5년에 한 번. 이때부터 한 3년 있다가 또 이제 기회가 한 번 왔었고, 또 한 5년 있으니까 기회가 왔었고, 또 한 5년 있으니까 기회가 왔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3년 만에 또 기회가 온 거죠. 이런 좋은 포지션이 오면 잡아야지. 이때 당시에도 보세요. 여기에서 2년을 쉬었어. 여기에서 진입했어도 아주 좋은 포지션이었죠. 이 구간에서도. 2014년 이때도. 여기서 1년, 2년 쉬었다가 200%, 300% 가잖아요. 여기에서 5개월, 1년 쉬었다가 이 바닥 자리 잡았으면 3천 몇백 원이니까 지금 자리가 보면은 200% 이상이잖아. 우리 진입 포지션 4천 얼마고 이거 3천 몇백 원이면 3천 몇백 원이면 지금 거의 한 300% 수익 나와 있는 거잖아요. 3,300원이면 3천은 밑에까지 빠졌었으니까. 이때 산 사람들은 우리보다 포지션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때 3천 몇백 원에 산 것보다 1천 몇백 원 높게 샀는데 지금 100% 120% 수익밖에 안 나는데, 이 3천원 밑에서 산 사람들, 2년 전에 산 사람들은 지금 300% 수익이잖아. 그럼 3년 동안 2년 3년 해갖고 이거 300%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 이게 작은 수익이냐고. 이 정도 수익만 볼 수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금방 투자 되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포지션을 기다려서 지금 시장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고 단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받고 있고요. 광고 시청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